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에 대해 누구한테 말하면 너와 내 할머니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제발, 그만해. 여기 더 많은 합성 사진이 있어. 이번에는 너희 가족들까지 포함된 거야. 그만하지 그래, 강민우 군. 할머니,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강민우의 친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정숙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얼굴에는 미소만 남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손을 뻗는 순간 정숙은 놀라운 속도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비틀자 소녀는 고통에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파요. 놔주세요. 여기 학교 폭력을 당한 손녀를 보고 분노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함께 보시죠. 봄볕이 따스하게 비치는 평일 오후, 지혜의 숲 서점은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먼지 가득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나무 책장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숙은 오래된 안경을 코끝으로 내려 책등을 확인했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정숙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역시 세 번째 칸이 아니었네. 정숙은 자신의 기억력에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국정원 요원 시절이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는 단 한 번 본 문서도 완벽하게 기억해냈으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가 3시를 알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이맘때 하연이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5세 소녀 하연은 최근 몇 주간 달라져 있었습니다. 항상 밝고 명랑하던 아이가 입을 다물고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문득 정숙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게 조여왔습니다. 베테랑 요원 시절 느끼던 그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초인종 소리에 정숙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선생님. 정숙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민영은 인근 중학교 국어 교사로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정숙 씨, 요즘 하연이는 어때요? 학교에서 잘 지내나요? 민영의 질문에 정숙의 심장이 살짝 빨라졌습니다. 왜 그렇게 물으시나요?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나요? 민영은 책장 사이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요즘 우리 학교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요. 몇몇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됐어요. 정숙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민영이 서둘러 원하는 책을 골라 떠났습니다. 불안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연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귀가였습니다. 하연아, 늦었네. 어디 있었어? 정숙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 있었어요. 짧은 대답과 함께 하연은 곧장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하연의 움츠러든 어깨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전에 하연은 항상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며 들어왔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정숙은 하연의 방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허둥지둥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아, 들어가도 될까? 잠시만요. 급하게 무언가를 치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었을 때 하연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닫혀 있었어요. 숙제하고 있었니? 네, 그냥 내일 제출할 과제요. 하연의 눈은 붉어 보였습니다. 울었던 걸까요? 정숙은 이 질문을 삼켰습니다. 하연의 팔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옅은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어요. 하연아, 팔은 어떻게 된 거니? 하연은 재빨리 소매를 내려 자국을 가렸습니다. 아, 그냥 체육 시간에 다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하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0년간 국정원에서 거짓말을 구분하는 훈련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더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피곤하면 일찍 자렴. 내일은 학교에 늦지 말고. 하연의 방을 나온 정숙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연이 학교에 간 후 정숙은 조심스럽게 하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연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이런 장벽은 전직 정보요원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들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일에 대해 누구한테 말하면 너와 내 할머니 모두 후회하게 될 거야. 넌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어. 익명의 협박 메시지들이 하연의 소셜 미디어에 가득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20년 전 임무 수행 중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차가운 분노를 느꼈었죠. 하연아, 정숙은 노트북을 원래대로 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요원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정숙은 서점으로 돌아와 오래된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금고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작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군. 정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서점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하연이 학교에 간 후 방 청소를 핑계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손녀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보다 하연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더 강했습니다. 20년간의 요원 경험이 그녀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무언가 있을 거야. 하연이가 이렇게 변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정숙은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자물쇠가 달린 일기장이 있었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녀의 마음속까지 침범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하연의 슬픈 눈빛과 팔목의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자물쇠는 간단했습니다. 요원 시절 훨씬 복잡한 보안 시스템도 뚫었던 정숙에게는 식은 죽 먹기였죠. 일기장을 열자 하연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월 15일 오늘 디지털 시민의식 동아리 첫 모임이 있었다. 지수, 민결, 소연이랑 같은 팀이 되어서 기뻤다. 우리 팀 주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윤리. 재미있을 것 같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연의 밝은 모습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10월 3일 오늘 민결이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학교 앱에서 우리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한다. 강민호 아버지가 운영하는 세이프가드 회사에서 만든 앱인데 뭔가 수상하다. 정숙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급하게 넘겼습니다. 10월 15일 우리가 세이프가드 회사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 학생들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해서 마케팅 회사들에게 판매하고 있었다. 소연이가 증거를 모아서 USB에 저장했다. 다음 주에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리기로 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연이 위험에 처한 이유였군요. 10월 20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강민우가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오늘 우리를 화장실로 불러내 협박했다. 아버지가 학교 이사회 회장이라고 으스대면서 이 일을 계속하면 우리 모두 학교에서 쫓겨날 거라고 했다. 무서웠다. 정숙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손녀가 이런 일을 혼자 겪고 있었다니. 10월 25일 오늘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강민우와 친구들이 내 사진을 합성해서 SNS에 올렸다. 모두가 나를 비웃는다.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SNS 문제는 학교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셨다. 증거가 담긴 USB도 강민우에게 빼앗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11월 2일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강민우가 내 계정을 해킹해서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다. 숨쉬기가 힘들다. 할머니께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할 수 없다. 난 정말 혼자인 걸까? 정숙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연아, 내가 혼자가 아니란다. 정숙은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두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 학교에 가봐야겠다고요. 죄송합니다만 학생들 간의 SNS 문제는 학교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장 김동현의 말에 정숙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화려했고 벽에는 학교 기부자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앙에 강태훈 세이프가드 CEO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단순한 SNS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 폭력이고 더 심각하게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밑에는 강철 같은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교장은 안경을 올리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런 주장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연의 일기장 내용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교장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이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저희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어떤 조치도 취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강 이사님은 우리 학교의 주요 후원자이시고 정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군요. 돈과 권력 앞에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이 되는 현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오죠. 정숙이 돌아서려는 순간 교실에서 나오던 젊은 교사와 마주쳤습니다. 하연의 담임 윤서준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잠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복도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연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 학교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정숙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서준은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우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세이프가드 회사가 우리 학교 앱을 통해 학생들 정보를 수집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지만 강 이사가 학교에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정숙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아야 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서점을 일찍 닫고 하연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연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연이 들어오자 정숙은 손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밝고 활기찬 아이가 이렇게 위축될 이유가 없었어요. 하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정숙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하연은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세이프가드와 강민우에 대해서. 하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숙은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내 일기를 봤단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런 일을 혼자 겪게 둘 수는 없었어. 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의 둑이 무너지듯 하연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강민우가 계속 협박하고 제 사진을 합성해서 퍼뜨리고 모든 친구들이 저를 피해요. 그리고 세이프가드가 우리 정보를 훔치는 증거도 다 빼앗겼어요. 정숙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분노와 결의가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하연아,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니. 그리고 할머니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데 제법 경험이 있단다. 하연은 눈물 젖은 얼굴로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요?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20년 전 요원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그리고 그들이 책임을 지게 만들자. 하연의 눈에서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과거의 기술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치 중요한 임무를 앞둔 그 시절처럼 머리가 맑았어요. 하연이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정숙은 손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젯밤 대화 후 하연의 표정이 조금은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정말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하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웃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기엔 학교에 다녀와. 오늘은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를 믿어주렴. 하연이 등교한 후 정숙은 서점 문을 닫고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임재현. 가슴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숙의 마지막 파트너였고 정숙이 은퇴할 때 수사대에 남기로 한 사람이었어요. 과연 아직도 그 번호를 쓰고 있을까요?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재현 씨, 박정숙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배님, 정말 선배님 맞으세요?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군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정숙은 구석에 앉아있는 중년 남성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임재현은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정숙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신뢰는 여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재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손녀 하연이가 위험에 처해 있어요. 정숙은 하연의 상황과 세이프가드 회사, 강태웅과 그의 아들에 대해 모두 설명했습니다. 재현은 진지하게 듣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는 차로 돌아가더니 검은색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신 디지털 포렌식 장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선배님이 현역 시절 저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잊지 않았어요. 정숙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예전의 자신을 기억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가슴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재현 씨,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저녁, 하연이 숙제를 하는 동안 정숙은 재현에게 받은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금방 익숙해지는 것이 신기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하연의 목소리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하연아, 이리 와보렴. 하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가 강민우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거야. 할머니가 예전에 특별한 일을 했었거든. 하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할머니가요? 어떤 일이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20년 동안 국정원 특수요원으로 일했단다.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지. 하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가득했어요. 진짜요? 할머니가 특수요원이었다고요? 영화에서만 보던. 정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영화보다는 덜 화려했지만 그래도 꽤 실력 있는 요원이었단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이 내 전문 분야였어. 정숙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자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연은 할머니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바라봤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세이프가드 회사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야 해. 하연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지수, 민결, 소연이가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 강민우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좋아. 내일 방과 후에 그들을 우리 서점으로 초대하렴. 함께 이야기해보자. 다음 날 오후, 지혜의 숲 서점 뒷방에는 4명의 중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은 그들의 긴장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들이 이런 큰 압박을 받고 있다니요. 여러분, 먼저 용기 내어 여기 온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연이 할머니 정숙입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장 키가 작은 소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강민우 아버지는 너무 세고 학교에서도 아무도 우릴 믿어주지 않아요. 정숙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울 수 있어. 하지만 먼저 모든 것을 알아야 해.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됐는지, 강민우가 무엇을 가지고 협박하는지, 세이프가드 회사에 대해 알아낸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감 있어 보이는 소년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작은 학교 앱이었어요. 우리가 디지털 시민의식 동아리에서 앱 보안에 대해 공부하다가 학교 앱이 우리 위치 정보랑 검색 기록까지 전부 수집하는 걸 발견했어요. 다른 소녀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는 것도 확인했어요. 그게 세이프가드 회사였고요. 정숙은 노트북을 켜며 물었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저장했었니? 하연이 대답했습니다. USB예요. 하지만 강민우가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 계정을 해킹해서 이상한 메시지를 보내고 사진을 합성해서 퍼뜨렸어요. 정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특수요원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알았어. 이제부터 증거 수집을 시작하자. 나는 세이프가드 회사의 서버를 조사할 거고 너희는 강민우와 친구들의 행동을 기록해. 모든 메시지, 합성 사진, 협박 내용을 저장해.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어. 아이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아이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하연의 노트북을 분석하다가 스파이웨어를 발견했습니다. 강민우가 몰래 심어놓은 것이었죠.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특수요원 박정숙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이틀 밤을 새워 정숙은 세이프가드 회사의 불법 데이터 수집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연과 친구들이 수집한 자료에 더해 자신의 특수 기술로 찾아낸 정보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간간히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바라보던 정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충분해. USB 드라이브에 모든 자료를 복사한 정숙은 임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선배님, 증거를 찾으셨나요? 그래요. 세이프가드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서 마케팅 회사들에 판매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모든 거래 내역, 클라이언트 목록, 심지어 강태훈의 지시 이메일까지요. 전화 너머로 재현의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역시 전설의 그림자 선배님이시네요. 정숙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그녀의 옛 코드네임이었어요. 아무도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의미였죠. 오늘 오후에 자료를 전달해 드릴게요. 공식 수사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재현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태우는 정치권에 강한 인맥이 있습니다. 특히 현 법무부 차관과 절친한 사이라고 해요. 제가 이 증거를 제출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정숙의 가슴 한구석이 차갑게 조여왔습니다. 또 다시 권력이 정의를 가로막는 현실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겠죠. 전화를 끄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도 비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예상대로 재현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왔습니다. 세이프가드에 대한 수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 그렇게 되는군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숙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석양이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방법으로는 강태훈을 막을 수 없다면. 초인종 소리에 정숙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서점 문을 열자 하연의 담임 윤서준이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 여사님,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서준은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아침 익명의 제보로 학교 게시판에 하연이와 친구들의 개인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끔찍한 내용들이었어요. 심지어 합성된 사진까지.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연이는요? 하연이는 어디 있나요? 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하연이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다행히 친구가 빨리 발견해서 정숙의 귀에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숙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한 병실에 들어서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하연이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민결과 소연이 울면서 앉아 있었어요. 하연아,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생기 없는 눈빛이 정숙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정숙은 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미안할 것 없어. 하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고 수면제를 먹었대요. 다행히 지수가 바로 발견했어요. 정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자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리적 충격이 커서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연을 지켜보던 정숙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슬픔에서 단단한 결의로 그녀는 하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하연아,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할게. 약속할게. 병실을 나온 정숙은 복도에서 서준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박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모두 강태훈과 그 아들 때문이에요. 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셨나요? 정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했죠. 하지만 소용없어요. 강태훈의 배경이 너무 강해서 경찰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비났습니다. 이제 제 방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점으로 돌아와 지하실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비밀 공간이었죠. 오래된 금고를 열자 특수 장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해킹 도구, 감시 장비, 그리고 고성능 노트북까지.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런 장비를 다시 만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강태훈, 내가 내 손녀를 해쳤어. 노트북을 켜고 특수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세이프가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준비였어요. 국정원에서 배운 해킹 기술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던 정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하려는 일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법적 방법은 모두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하연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결심한 정숙은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세이프가드 회사의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찾았다. 정숙은 모든 학생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거래, 내역, 클라이언트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정보는 강태훈을 막을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자 정숙은 임재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일 3시 하연이 학교 뒤편에서 만납시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국정원 동료들과 찍은 사진이었죠. 마지막 임무다. 정숙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연을 위한,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이틀 후 하연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연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작은 희망이 돌아와 있었어요. 정숙은 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연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저 내일 학교에 가고 싶어요. 정숙은 놀라서 하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연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결심한 듯 보였어요. 정말 준비가 됐어? 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동아리 친구들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정숙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큰 용기를 내는 손녀가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연이 학교에 돌아가는 것은 정숙의 계획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알았어. 내일 학교에 가자.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하연과 함께 학교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숙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이프가드 회사의 불법 데이터 수집 증거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죠. 학교 앞에 도착하자 하연의 친구들이 달려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수, 민결, 소연이 모두 하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정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방과 후에 할머니가 다시 올게. 그때까지 친구들과 함께 있어. 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이 하연의 이마에 키스하고 돌아서는 순간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할머니, 오늘 강민우가 우리를 계단 뒤로 부른대요. 방과 후에요.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자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몇 시에? 3시 30분이요. 체육관 뒤 계단이에요. 감시 카메라 사각지대라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 오후 3시, 정숙은 임재현과 학교 뒤편에서 만났습니다. 재현은 평범한 복장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선배님, 확실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 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해요. 저는 학생들이 있는 곳에 숨어 있다가 강민우가 아이들을 협박하는 순간 나타날 거예요. 재현 씨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제 신호를 받으면 들어오세요. 그때 세이프가드의 불법 행위 증거를 넘겨드릴게요. 재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선배님. 정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그림자였던 것 잊으셨나요? 3시 20분, 정숙은 이미 체육관 뒤 계단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청소 도구함 뒤에서 그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호흡은 침착했습니다. 국정원 요원 시절처럼요. 3시 30분,
하연과 친구들이 계단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곧이어 강민우와 2명의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민우의 표정은 거만했어요. 너희 정말 끈질기네. 특히 너, 하연아. 병원에서 돌아왔다며? 자살 시도까지 하고. 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결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강민우의 친구들이 그를 막아섰어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지? 디지털 시민의식 동아리 활동 즉시 중단. 그리고 내 아버지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영원히 입 다물기. 그렇지 않으면 강민우가 휴대폰을 꺼내며 협박했습니다. 여기 더 많은 합성 사진이 있어. 이번에는 너희 가족들까지 포함된 거야. 그 순간 정숙이 그림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아이들조차 그녀가 나타난 것을 몰랐습니다. 그만하지 그래. 강민우 군. 정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하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 강민우는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숙은 천천히 강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놀라운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이들 일? 어린 학생들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게 아이들 일이니? 강민우의 친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정숙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얼굴에는 미소만 남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손을 뻗는 순간 정숙은 놀라운 속도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가볍게 비틀자 소녀는 고통의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파요. 놔주세요. 정숙이 손을 놓자 소녀는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72세 노인의 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동력이었습니다. 강민우 군. 난 내 아버지가 불법으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 수사대가 그 증거를 들고 기다리고 있지. 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 같은 거 없어요. 우리가 다 없앴다고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누군지 아니? 난 20년 동안 국정원 특수요원으로 일했어. 너희가 모르는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냈단다.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재현이 여러 명의 경찰관과 함께 나타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몇몇 기자들도 카메라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강민우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야. 너도 마찬가지고. 재현이 다가와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청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이번에는 누구도 수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경찰은 강민우를 포함한 가해 학생들을 별도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연과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특수요원이었어요? 정숙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랬어, 하연아. 하지만 지금은 그냥 너를 사랑하는 할머니일 뿐이야. 그때 학교 정문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강태훈이 호화로운 차에서 내려 분노한 표정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의 앞을 특수부 검사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강태훈 씨,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강태훈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숙에게 향했어요. 당신이 이 모든 일을 꾸민 거지?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임재현이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이 익명으로 제보한 서버 데이터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역시 최고십니다. 정숙은 하연의 어깨를 감싸며 강태훈이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연아.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마지막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난 따스한 봄날 오후, 지혜의 숲 서점은 평소보다 많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정숙은 책장 사이를 오가며 미소 지었어요. 서점 한쪽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는 하연과 친구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봄꽃이 피어나는 거리는 한 달 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강태훈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강민우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세이프가드 회사가 불법으로 수집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되었고 피해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죠. 할머니, 이거 어때요? 하연의 목소리에 정숙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연이 들고 온 포스터에는 디지털 시민의식과 사이버 폭력 예방 캠페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멋지구나. 하연아.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야. 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 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하연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 동아리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학교에서 디지털 시민의식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숙은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연아. 하연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비밀로 해온 과거를 모두에게 드러내게 된 거요.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민우와 강태훈 사건 이후 그녀의 국정원 경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그녀를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없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내게는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때 서점문이 열리고 임재현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어요. 선배님,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선배님께 사이버 폭력 예방 자문위원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그건 사양할게요. 난 그냥 이 조용한 서점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재현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제안은 전해드려야 해서요. 선배님 덕분에 많은 학교들이 학생 개인정보 보호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특히 강태훈 사건은 디지털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정숙은 창가로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점 앞으로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하연의 친구들이 준비한 디지털 시민교육 특별 세션에 참가하기 위해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참 많이 변했네요. 우리 시대에는 상상도 못했던 문제들과 아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선배님 같은 분이 더 필요한 거죠.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를 이끌어 주실 분이요. 정숙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녀는 첩보 임무와 위험한 작전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혜의 숲 서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디지털 시민의식 관련 도서들이 가득 채워졌고 작은 공간에는 학생들이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정숙은 이곳을 지역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연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들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제게 글짓기 대회 참가를 권유하셨어요. 주제는 나의 영웅이래요. 정숙은 차를 내리던 손을 멈추고 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누구에 대해 쓸 생각이니? 하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요. 제 영웅은 할머니잖아요.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영웅이라니. 난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짜 영웅이에요. 총을 들고 악당과 싸우는 영화 속 영웅보다 더 멋져요. 할머니는 용기를 갖고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그게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정숙은 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었어요. 국정원 시절 많은 임무를 수행했지만 가장 보람찬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요원으로 활동하실 때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제 글에 쓰고 싶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 하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자 정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액션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다. 진짜 영웅은 일상에서 타인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는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있어. 내 친구들처럼,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운 아이들처럼. 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메모장을 꺼내 할머니의 말을 적기 시작했어요. 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정숙은 서점 문 앞에 서서 새로 오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하연의 글짓기 대회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하연은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정숙은 지난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험난했던 국정원 시절, 은퇴 후의 조용한 삶, 그리고 하연과 함께한 행복한 나날들.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어요. 서점 문이 활짝 열리고 하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할머니, 제가 했어요. 1등이에요. 정숙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졌습니다. 하연이 달려와 그녀를 꼭 안았어요. 축하해, 하연아.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연이 트로피를 들어 보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글이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특히 할머니가 말씀해 주신 진정한 영웅에 대한 부분이요. 정숙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어요. 처점하는 오후의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은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느꼈어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은 요원이 아닌 손녀와 함께 밝은 빛 속에서 사는 할머니로서 문 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의 친구들과 동네 아이들이 모여드는 소리였어요. 지혜의 숲 서점은 이제 단순한 책방이 아닌 아이들의 안전한 피난처이자 꿈의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자신감에 찼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생은 마치 새롭게 시작된 것 같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